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 식사 후 1시간도 안 돼서 소파에 앉으면 눈이 저절로 감기는 경험. 점심 먹고 나면 오후 내내 손가락 끝이 묘하게 저릿거리는 느낌. 저녁 먹고 누우면 종아리가 욱신거려서 잠들기 힘든 밤들. 이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식사 방식의 문제입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증상이 식탁 위 음식을 바꾸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먹는 타이밍과 순서만 조정하면 됩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파는 평범한 두 가지 품목으로 16년간 고생하던 분이 석 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식사량을 줄이고 배를 굶으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핵심은 얼마나 적게 먹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였습니다. 탄수화물이 준비 안 된 몸에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당황합니다.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과도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 졸음 저림 피로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신호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차분하게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식사 15분 전입니다. 단 15분의 차이가 식후 3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혼자 사시는 79세 김연호님 이야기입니다. 2008년부터 식후 증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엔 밥 한 공기만 먹어도 10시쯤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져서 신문을 읽다가도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점심 후엔 리모컨을 잡은 손가락 끝이 계속 저려서 채널을 돌리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저녁엔 더 심했습니다. 밥을 먹고 2시간쯤 지나면 종아리가 쑤시기 시작해서 침대에 누워도 자세를 계속 바꿔야 했습니다. 외출도 점점 줄었습니다. 친구들이 식사하자고 연락해도 거절하게 됐습니다. 밖에서 뭘 먹으면 집보다 더 심하게 반응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혼자 집에서 조심조심 적게 먹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도 여러 번 바꿔봤습니다. 운동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식후 증상만큼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어느 봄날 79세 김연호님은 평소처럼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목이 마르셔서 음료 코너를 보는데 무가당 두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건강해 보여서 집어들고 성분표를 봤습니다. 당류 0g. 그냥 한번 마셔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점심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났습니다. 밥 짓는 동안 두유나 마실까? 천천히 한 팩을 다 마시고 15분쯤 뒤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쯤 되면 눈이 감기는데 2시가 넘어도 멀쩡했습니다. 손가락도 편했습니다. 혹시 우연일까 싶어 다음 날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역시나 달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79세 김연호님은 작은 공책을 꺼내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두유만 마셨다. 졸음이 평소보다 적었다. 손가락 저림 거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적어 나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두유를 식전에 마신 날은 확실히 증상이 덜했습니다. 그럼 다른 걸 추가하면 어떨까? 냉장고에 있던 달걀을 삶아서 두유와 함께 먹어봤습니다. 그날은 더 좋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책에 기록이 쌓였습니다. 2달째엔 밤에 다리가 쑤시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석 달째엔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같이 밥 먹자고. 1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식사 15분 전 2가지 습관이었습니다. 500원짜리 두유 한 팩과 냉장고 달걀 1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당대사와 식생활 연구에 몰두해온 이현우입니다. 수천 명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개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79세 김연호님 같은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더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방법은 이미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기록법을 모르시면 절반의 효과밖에 못 보십니다. 오늘 하루만 투자하세요.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79세 김연호님이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가당 두유 한 팩입니다.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200ml 한 팩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왜 하필 두유일까요? 두유 속 단백질이 위장에서 먼저 작용해서 이후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를 보면 식사 전에 단백질을 소량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급격한 반응이 평균 25% 정도 완화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죠. 79세 김연호 님도 두유를 하루 3번 꾸준히 드신 첫 주부터 식후 졸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점심 후가 달랐다고 합니다. 평소엔 오후 1시만 되면 눈이 감겼는데 두유를 마신 뒤론 2시, 3시까지 멀쩡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겁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두유를 고르실 때 뒷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원재료 부분을 보시면 맨 앞에 적힌 게 가장 많이 들어간 성분입니다. 만약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앞쪽에 있다면 피하셔야 합니다. 고소한 맛을 강조한 제품이나 곡물을 섞은 제품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 당류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당류 0g에서 1g 이하인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냉장고에 두유가 있으시다면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뒷면 영양 성분표에 당류 몇 g인지 적혀 있을 겁니다. 만약 3g 이상이라면 다음에 장 보실 때 무가당으로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삶은 달걀 1개입니다. 달걀엔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식후 반응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두유의 단백질과 달걀의 단백질 그리고 달걀의 지방이 함께 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일본 식생활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단백질과 지방을 식전에 소량 섭취한 경우 식후 반응이 평균 30% 정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만 먹었을 때보다 효과가 더 컸습니다. 79세 김연호 님도 두유에 달걀을 추가한 뒤부터 오후 피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녁까지 활력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달걀을 추가하기 전엔 오후 4시쯤 되면 약간 피곤했는데 달걀을 함께 드신 뒤론 저녁 6시까지 멀쩡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걀을 완숙으로 삶아서 간 없이 드시면 됩니다. 소금이나 마요네즈는 최소화하세요. 자극적인 맛은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담백하게 그냥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반숙보다는 완숙이 낫다는 겁니다. 반숙은 소화가 빨라서 효과가 줄어듭니다. 완숙으로 익힌 달걀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래 효과가 지속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고 나서 10분 정도 삶으시면 완숙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 전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나요? 만약 안 드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달걀 1개 추가해 보세요. 정말 간단한 변화인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식사 직전이 아니라 정확히 15분 전에 드셔야 합니다. 왜 15분일까요? 단백질을 섭취한 뒤 우리 몸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반응하는데 약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인크레틴이 뭐냐고요? 우리 몸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활성화돼야 이후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를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79세 김연호 님도 처음엔 식사 바로 직전에 두유를 마셨다고 합니다. 밥을 퍼놓고 두유를 마시고 바로 식사를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효과가 미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5분 전으로 바꾸자 졸음이 거의 사라졌다고 공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알람을 15분 전으로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점심을 12시에 드신다면 스마트폰 알람을 11시 45분으로 맞추는 겁니다. 알람이 울리면 두유와 달걀을 천천히 드시고 15분 뒤 정확히 12시에 식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5분 전은 너무 늦습니다. 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20분 전은 너무 이릅니다. 공복감이 생겨서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될 수 있습니다. 15분이 가장 적절합니다. 여러 차례 실험해 본 결과 15분이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섭취 속도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빨리 먹으면 급격하게 반응하고 천천히 먹으면 완만하게 반응합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실천하기가 어렵죠.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메뉴를 두 그룹에게 나눠줬습니다. 한 그룹은 10분 안에 빨리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30분에 걸쳐 천천히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천천히 먹은 그룹이 빨리 먹은 그룹보다 식후 상승폭이 30% 낮았습니다. 79세 김연호님은 천천히 먹는 연습을 따로 하셨다고 합니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15번을 씹습니다. 다 씹은 뒤에 다시 젓가락을 들고 다음 한 숟가락을 뜹니다. 이렇게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답답했다고 합니다. 평소보다 두세 배는 오래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쯤 하니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천천히 먹으니까 소화가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식후에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포만감도 빨리 찾아왔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큰 그릇에 담으면 빨리 먹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그릇에 담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둘째,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한 번에 입에 들어가는 양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셋째, 중간중간 물을 마시세요. 한 입 먹고 물 한 모금 이렇게 하면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넷째, 식사 중에 대화를 나누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식전 루틴만 믿고 과식하면 모든 효과가 사라집니다. 두유와 달걀을 먹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많이 먹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량을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록하기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잴 필요는 없습니다. 체감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9세 김연호님처럼 작은 공책 한 권이면 됩니다. 매일 간단하게 적으세요. 날짜, 식전에 두유 먹었는지, 달걀 먹었는지, 식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별표로 표시해도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별 5개, 보통이면 별 3개, 안 좋으면 별 1개.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한국보건연구원 자료를 보면 생활 기록 습관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천 지속률이 2배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록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책을 펼쳐서 별 5개가 늘어나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그 뿌듯함이 다음 날 실천하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79세 김연호님은 석 달 동안 기록을 이어가셨습니다. 공책 3페이지가 기록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3개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주부턴 별 4개가 늘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별 5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 있는 작은 공책 하나를 꺼내세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졸음 정도, 손끝 느낌, 다리 상태를 별표나 짧은 단어로 표시하세요. 주의하실 건 하루 빼먹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가끔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수첩에 한 줄 기록 남겨보실래요? 스마트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한 달 뒤 공책을 펼쳐보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이렇게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79세 김연호님처럼 말이죠. 이제 일상 속에서 이 루틴을 확장하고 완전히 정착시키는 방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아침은 하루 중 우리 몸의 반응이 가장 예민한 시간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첫 끼가 몸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오전 전체가 달라집니다. 기상 직후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찬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다리도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이 깨어나면 두유와 달걀을 준비합니다. 냉장고에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꺼내고 삶아둔 달걀 1개를 꺼냅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15분을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식사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커피는 위산을 자극해서 오히려 반응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로 위장이 보호된 상태에서 마시면 자극이 덜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상 알람과 식사 15분 전 알람을 동시에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나시고 7시 30분에 식사하신다면 7시 알람과 7시 15분 알람을 함께 맞춰두는 겁니다. 7시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7시 15분 알람이 울리면 두유와 달걀을 드시고 7시 30분에 식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면 몸이 리듬을 기억합니다. 그럼 더 안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가능하면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아침을 드세요. 외출하거나 외식할 때도 루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온 보관이 가능한 무가당 두유를 항상 가방에 하나씩 챙겨두세요. 요즘은 작은 팩으로 나온 제품들이 많아서 휴대하기 편합니다. 200ml 팩은 손바닥만 하니까 가방 한쪽에 넣어두기 좋습니다. 삶은 달걀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작은 밀폐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루 정도는 상온에서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엔 아이스팩을 함께 넣어두면 더 안심이 됩니다. 주의하실 건 식사 바로 직전에 급하게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 약속이 12시라면 11시 45분쯤 조용한 곳에서 두유와 달걀을 천천히 드세요. 화장실 근처나 카페 한쪽 자리도 좋습니다. 5분 정도면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약속 장소에 15분 일찍 도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점심 약속이 12시라면 11시 45분에 도착하세요. 근처 벤치나 카페에 잠깐 앉아서 두유와 달걀을 드시고 정확히 12시에 식당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79세 김연호 님도 외출할 때 항상 가방에 두유와 달걀을 넣어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와 만나기 전에 미리 드시고 가신다고 합니다. 저녁과 야식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녁은 하루 중 활동량이 가장 줄어드는 시간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침이나 점심보다 몸이 더 크게 반응합니다. 저녁엔 에너지를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몸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엔 식전 루틴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녁 6시에 식사하신다면 5시 45분에 두유와 달걀을 드세요. 저녁은 특히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밤에 다리가 쑤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과일을 식후 디저트로 드시지 않는 겁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식후에 바로 먹으면 급격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와 최소 2시간 이상 떨어뜨려서 드세요. 오후 3시나 4시쯤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실천 방법은 식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겁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걷기만 해도 소화를 돕고 반응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9세 김현호 님도 저녁 식사 후 꼭 산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게 밤에 다리 쑤시는 걸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품 읽기 습관도 길러야 합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두유를 고를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성분표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만약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원재료명 앞쪽에 있다면 그 제품엔 당분이 많이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원재료명에 대두, 정제수, 설탕 이렇게 적혀 있다면 설탕이 세 번째로 많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제품은 피하세요. 원재료명에 대두, 정제수, 천일염 이렇게 적혀 있다면 당분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런 제품을 고르세요. 주의하실 건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간혹 무가당이라고 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감미료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실천 방법은 당류 0g에서 1g 이하인 제품을 고정 선택으로 정하는 겁니다. 한번 좋은 제품을 찾으면 계속 그 제품만 사시면 됩니다. 매번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제품을 집으면 됩니다. 79세 김현호님은 처음 한 달 동안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류 0g짜리 한 제품을 정해서 계속 그것만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작하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지속력이 2배입니다. 배우자나 형제 자매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훨씬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이순자님과 75세 남편분은 함께 이 루틴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식후 증상이 있으셨는데 함께 실천하니까 서로 챙겨주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분이 깜빡하면 아내분이 챙겨주시고 아내분이 바쁘면 남편분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석 달을 이어가셨는데 두 분 모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교보다 격려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지 마세요. 서로 잘하는 걸 칭찬해 주세요. 오늘도 잘 챙겼네, 대단해 이런 식으로 격려하세요. 실천 방법은 가족 단톡방에 식전 루틴 인증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두유와 달걀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세요. 가족들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면 그게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시작할 동반자가 있으신가요? 배우자나 친구에게 제안해 보세요. 같이 해보자고. 둘이서 하면 훨씬 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달쯤 기록이 쌓이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패턴이 보일 겁니다.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고 어떤 날은 안 좋았을 겁니다. 좋았던 날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두유와 달걀을 모두 먹은 날은 대부분 별 5개일 겁니다. 두유만 먹은 날은 별 4개 정도일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은 날은 별 2개나 3개일 겁니다. 이런 패턴이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조정하세요. 두유와 달걀을 모두 먹었을 때 가장 좋다는 걸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항상 둘 다 챙기세요. 이렇게 자신의 기록을 분석하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79세 김현호 님도 한 달 뒤에 기록을 쭉 읽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셨습니다. 두유와 달걀을 모두 먹고 천천히 식사한 날은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절대 빼먹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 15분 전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1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 세 가지가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을 완화시키는 가장 단순한 루틴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상식이 뭐였을까요? 적게 먹으면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으면서 식사량을 줄이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답은 먹는 순서와 속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고프고 기운은 없고 결국 참다 못해 폭식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순서와 속도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후에도 눈이 맑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79세 김현호 님이 16년 만에 친구와 외식을 즐기게 된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약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비싼 건강식품을 먹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식사 15분 전 두 가지 습관을 바꿨을 뿐입니다. 500원짜리 두유 한 팩과 냉장고 달걀 한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냉장고에서 달걀 2개를 꺼내세요. 물을 끓여서 10분 동안 삶으세요. 완숙으로 익힌 달걀을 밀폐 용기에 담아두세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가방엔 실온 보관 가능한 두유 한 팩을 넣어두시고 스마트폰에 내일 아침 식사 15분 전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아침 7시 30분에 식사하신다면 7시 15분 알람을 맞추세요. 3일이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첫날은 약간 달라진 느낌 정도일 겁니다. 둘째 날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셋째 날은 이거다 싶으실 겁니다. 일주일이면 식후 졸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전에 눈이 감기는 일이 줄어들고 오후에 손끝이 저리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2주가 지나면 밤에 다리가 쑤시는 게 확실히 덜해집니다. 잠도 깊게 잘 수 있습니다. 한 달이면 완전히 다른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외식이 두렵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79세 김현호님처럼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3주 실천표와 외식 상황별 대응 루틴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여행 갈 때는 어떻게 챙기는지, 명절 때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구체적인 상황별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식전 15분 루틴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79세 김현호님처럼 16년 만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편의점 500원으로 말이죠.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이 답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